부동산 얘기 해봅시다, 오늘. 만약에 오늘 집을 사러 갔는데 더 저렴한 집을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일 또 오면 됩니다. 이 경기 침체,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수요 부담이 커지면서 거의 매일 집값 떨어진다는 뉴스 계속 들려오고 있죠. 이러다가 주택시장 침체기 크게 오는 거 아니냐, 건설업계 무너지는 거 아니냐까지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주객전도가 완전히 돼서 이제는 건설사들이 어떻게든 분양 받아줄 사람들을 모시려고 막 할인에 뭐 무이자 대출에 이제 별별 이벤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한 사람들도 이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내가 계약할 때만 해도 분양률 30%에 로열층 얼마 안 남았다라면서 마케팅을 하도 해대길래 계약했더니 이제 와서 까보니까 청약률이 16%밖에 안 돼?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라면서 이제 계약 취소해달라면서 여기 모델하우스 안에 있는 이 아파트 모형 있잖아요. 여기에 의자를 던져서 다 깨부신 장면입니다. 저게 얼마일까요? 저 모형만 수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자 집어던져서 깨진 비용만 대략 1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뭔 모형 따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이게 정말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라서 저거 단지 하나로 정말 고품격으로 구현하면은 한 5억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다 사실 시공사에서는 마케팅비, 판촉비로 잡힐 텐데 사실 선분양제도 같은 거 이제 없어져야지 이런 것도 없어질 텐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고 화나고 이제 복잡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수요 공급 그래프의 점선상에서의 현실은 항상 냉정합니다. 이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계획했던 공급량보다 그냥 수요가 못 미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였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자, 아무튼 미분양이 미분됐어요.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비수도권 상승세가 돋보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점점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줄까지 서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분양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불과 1년 전 그림입니다. 미국 따라서 금리가 높아질 거는 뻔히 보이고 수요는 계속 줄고 집값은 더 떨어질 테고 지금도 할인 분양 물량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굳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아요. 금리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다들 이제 이자 부담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매매가, 전세가 다 같이 하락하고 있고 사람들 심리가 앞으로 더 하락하겠지? 그게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어서 실제 집값 떨어지고 실수요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 당연히 더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 늘고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이 축소되고 미분양 비중이 올라가니까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서 안 그래도 지금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 PF 대출도 중단되고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한국의 분양제도 정확히 따지면 이 선분양제도라고 해야겠죠?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분양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개념으로는 없어요. 이제 애초에 이 분양을 받는다는 개념도 없는 게 적어도 이제 주택거래에 있어서는 한국은 왜 분양일까? 분양이 한자죠. 분배할 때 분해, 네, 양도할 때 양, 이 두 글자를 쓰는 건데 이 단어 자체가 이게 뭔가 공동주택을 짓고 나서 거기서 이제 분배를 한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한국 아파트랑 그나마 좀 유사한 개념은 미국은 이제 콘도라고 하는데 미국은 대부분 이제 싱글 패밀리 홈스라고 하는 주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주택들을 한국식처럼 이게 단지로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짓기도 하지만 이제 주택마다 건설하는 홈빌더스가 다 다를 때도 있고 완공이 돼야지 그때 가서 브로커들이 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매매하고 그런 식이지 아직 착공되기도 전부터 이제 선분양이 가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뭐 you buy a house, you buy a condo, you sell a condo 그냥 매매하는 거죠. 매매.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분양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선분양을 말하는 거고 정말 공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혹은 공사 중이더라도 이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 입주자들한테만 공개 매각하는 개념인데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애초에 미국은 홈빌더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가 굉장히 효율적인 금융시장이라서 한국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아직 다 짓지도 않아진 집을 미리 팔아서 입주권을 줄 필요도 없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딱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다 지면은 그때 가서 시가에 맞춰서 사면 되지. 수년 전에 내가 미리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이 나한테 이자를 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완공될 때까지 이제 100%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이 알아서 자본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끌어올 돈이 너무 부족해요. 미국하고는 아무래도 자본시장
시장 환경부터가 너무 달라서 개인적으로 한국도 좀 다 후분양 제도로 전부 바뀌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또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게 다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뭐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가격 형성하는 뭐 전세, 집값 규제 이런 거 전부 부동산 시장을 아예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작업이라 그런 건 힘들 것 같고 그나마 한국의 선분양 제도랑 비슷한 개념이 있긴 있는 게 미국의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시장 완전 상업용 부동산만 취급을 했을 때 사실 이것만 봐도 엄청 큰 시장이에요. 21조 달러 시장입니다. 당연히 이게 큰 프로젝트들이 많으니까 뭐 호텔, 리조트 짓는다던가 오피스, 쇼핑센터 이런 것들은 기관이나 거기 입주사들에게 테넌트들에게 일부 선분양을 주면서 파이낸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대부분의 자본 조달은 부동산 펀드라든지 리츠 말고 부동산 뭐 프라이빗 에퀴티 이런 펀드를 말하는 거고 이런 펀드에서 자금 조달을 하던가 채권을 발행한다던가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짓는 이제 상장된 리츠가 많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면 뭐 유상증자할 수도 있고 채권 발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분양조차도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다시 주택 건설사들로 돌아와서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 테이블은 일반적인 미국의 홈빌더들의 파이낸싱 현황입니다. 이들은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들만 보더라도 파이낸싱 비클이 벌써 몇 개예요. Revolving Credit Facility, 여기 텀론도 있고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RCF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으로 따지면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그냥 신용카드 쓰듯이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거의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처럼 끌어다 쓸 수 있는 언제든지 그 정도의 유동적인 대출이고 리볼버라고도 해요. 필요할 때 언제든 끌어 쓰는 총탄처럼 쓰인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 2 billion 하나로 한 2.5조 원을 끌어다 쓰고 있고 그거랑 별개로 또 텀론이라고 해서 여기 이 은행들에게 이제 대출받은 자금인데 단기 대출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 내외 만기되는 텀론을 많이 받는데 이것만 봐도 $650 million 거의 하나로 한 8,800원어치를 조달을 받았고 또 아예 이건 상장회사라서 얘네들은 또 아예 공개시장에서 이렇게 채권 발행도 해서 또 이것만 뭐야 2 billion이 또 있고 이렇게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조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보면은 이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홈빌더들인데 대부분 이제 채권 조달 받기에 신용등급도 거의 문제 없는 상황이고 뭐 debt to EBITDA leverage도 문제 없고 이 유동성 풍부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보면은 이게 미국의 뉴욕 증시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홈빌더들인데 되게 많죠. 그리고 이렇게 상장된 곳들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 많아요. 유상증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조차도 뭐 우선주 뭐 ATM 이슈언스라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증자할 수 있는 비이클도 있고 데트 이슈언스도 할 수 있고 애초에 자본시장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돈 끌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굳이 분양 제도가 있을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 얹어서 미국은 리츠도 있죠. 리츠의 형태로 애초에 기업 구조 자체가 이 파이낸싱 비이클인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에퀴티 리츠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거의 시총 기준 1.2 trillion 하나로 한 1,500조 규모가 되고 전체 리츠 시장 규모가 $2 trillion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 레지로 보이는 지금 주거용 부동산만 따로 떼봐도 $170 billion 시장 엄청나죠? 큰 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잡히니까 얼마나 큰 규모인지 다른 해외 시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리츠 시장이 그나마 좀 발달한 나라들이 있는데 시가총액 마켓캡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거의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에 비해서 한국 리츠 시장은 6조 시가총액 기준으로 6조인데 거의 아직은 베이비 수준이라서 제대로 된 비교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건 좀 패스를 하고 아무튼 이렇게 분양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서 없는 건데 워낙 제도적인 금융시장 구조적인 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은 지금 집도 안 팔리고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서 건설사들도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체를 잘 들여다보면은 다들 좀 속사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내 대형 건설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얼핏 보면 이렇게 막 영업이 급감하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수주라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비용 증가 때문인데 그동안 뭐 원자재 가격 엄청 오르고 원가 높아지고 그리고 인건비 평균 한 20% 상승하고 비용이 굉장히 늘었는데 어쨌든 수주 물량이 늘었
있었다니까 확보해둔 프로젝트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동산 침체라고는 하는데 당장의 수익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대형 애들은. 예를 들면은 현대건설은 3분기 말 수주 잔액이 91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뭐 한 5년치 확보했다고 하네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다 얼마야? 원래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많이 따오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우디에서 720조를 들여서 작업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받았죠. 그동안 꾸준히 해외 건설이 수주 받아온 국내 건설업계 현황입니다. 올해는 46조, 내년에는 60조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듯한데, 아니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이 미분양 사태 터지면서 힘들어지는 곳들이 어디인가 보면은 특히 지방주택 사업하는 건설사들을 보면 분양 실적이 급감하고 있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얘는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 건설사들이야 걔네들이 이제 계열사빨로 채무 상환이나 이제 퀵하게 하는 자금 조달에는 문제 없을 수 있지만 PF 대출 막 겨우 받는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우발 채무가 문제죠. 건설사들에게 있어서 우발 채무 같은 경우는 뭐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무로 잡히지는 않아요. 현재의 밸런스시트에서는. 그런데 계속 이제 미분양 사태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의 우발 채무가 대규모 채무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 현대산업개발도 PF 우발 채무만 2조 원 규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질까 다들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이라는 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동 비율 100 이하로 떨어진 건설사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곳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선업이랑 건설업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훨씬 높아지면서 요즘 막 땅까지 팔면서 버티고 있다는 뉴스가 보이고 건설 비중이 좀 높은 한국테크놀로지 여기가 그 대우조선해양 모기업 흡수합병된 그 회사거든요. 여기는 부채 비율이 700%가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전환사채 5번에 유상증자까지 해가면서 이제 겨우 자금 조달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동산 건설 그리고 경기 침체 쇼크를 그대로 받는 조금만 힘들어져도 부채 감당 못하는 건설사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당장 공사비 조달이 꽉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갚을 빚도 충당하기 힘든데 지금 앞으로 건설 계속하거나 뭐 시작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와중에 집값은 떨어지지, 금리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 높아지지, PF 대출 막히면서 자본유입 추가로 이제 없어지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3분기 건축 이제 인허가 통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인허가나 착공 수치가 9%, 10%까지도 떨어지고 있네요. 그럼 미국 건설사들은요?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일단 미국은 아파트보다는 이런 단독주택 형식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한국은 이제 아파트 한번 지으면 이제 수백, 수천 세대 이제 완전 대단지로 공사가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필요한 자본 조달의 규모가 큰데 그리고 건설사들이 주식시장 상장도 쉽지 않고 아까 봤듯이 미분양이라든지 금리 인상, 뭐 대출 막히고 이러면은 그 타격을 온몸으로 그대로 받는 구조라면 게다가 신용등급도 잘 안 나와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PF 대출 겨우 받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미국 건설자들은 일단 분양으로 선분양으로 자금 조달을 받는 형태도 아니고 컨스트럭션 론, 텀 론, 뭐 증자, 채권 조달, 부동산 뭐 펀드, 사모펀드, 리츠 자금 주체들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멀쩡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미국 부동산 상황을 나타내는 차트가 있습니다. Case-Shiller 지수라고 S&P에서 발표하는 대표적인 미국 주택가격 지수의 연도별 변화율 추이예요. 퍼센테지로. 미국 주택 경기를 나타낼 때 자주 레퍼런스가 되는 지표라서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미국의 주요 대도시권 MSA라고 표현되는 이 20개 지역의 모든 주택 가격의 평균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말 시점까지만 보면 작년에 거의 한 20% 가까이 지수가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13%대로 떨어졌죠.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제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은 90년대 후반부터 보면은 또 이런 그림이에요. 미국도 작년에 전역적으로 집값이 엄청 뛰었죠. 이게 작년 수치예요. 근 40년간 거의 최대치로 2021년도에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 이와 그나마 가장 비슷했던 시점이 여기 2004년, 2005년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바로 직전에 미국 하우징 버블 있었을 때 그때보다 더 올랐던 거죠. 지난 코로나를 타면서. 그러면은 이번에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자산에 엄청 버블만 끼고 이제 미국 집값이 폭락할 거냐? 아마 이 그림이 다시 보여지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딱 봐도 그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하락 추세 있지만 하락의 추세나 폭이나 그리고 하락의 종류부터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좀 자세히 보면 일단 미국은 지금 주택시장이 풀린 매물 여기선 인벤토리라고
인벤토리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인벤토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지금 2000년대부터 보는 이 주택 재고에 비하면은 거의 턱없이 낮은 수치가 보이고 신규 매물은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4%씩이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집주인들이 다들 팔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 여기 보이는 막대 그래프는 number of households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있는 이 점선 그래프는 housing starts라고 해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여기 70년대 후반 완전 고금리 시대 때 모기지 막 20% 찍던 그때 시대와는 수급 상황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게 housing start, 이게 수요의 프록시가 되는 number of households. 최근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이 보이죠. 그럼 더 짓던가 뭐가 문제냐라고 할 텐데 이게 결국에는 건설사들이고 소비자들이고 지금 다들 눈치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으면 비싸기만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막상 지어놓으면 지금 집값 떨어지는 추세이고 그럼 네가 살 거야? 내가 지금 왜 지어야 돼? 또 사람들은 아니 일단 너네가 더 지으면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집 좀 사자. 지금 모기지도 비싼데 라는 상황이고요. 매물은 부족한데 또 동시에 시장에 나온 매물들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이는 median days on market 이게 35일이라고 보이죠?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의 시간도 작년 대비 2주씩이나 더 길어졌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총 3개월치 매매 물량이 나와 있다고 해요. 이거조차도 30일이나 더 길어진 가격이에요. 예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 이랬다면은 이제는 시장 관망하면서 다들 이제 구매를 좀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 누가 떨어졌나 실거래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일단 아까 나왔던 시장의 매물로 이미 나온 집들 active listing이라고 표현되는 이 active listing들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price cuts doubles to 20% 20% 이상 하향되고 있다는데 매물로 나온 것들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깎아주고 있는 거고 그동안 코로나 빨로 이제 거품 좀 꼈던 지역들이 있어요. 미국도 이제 그런 데들이 막 한 40% 정도 집값이 올랐었는데 미국 특히 미국 서버브스 같은 경우 요즘 다들 정신 차리면서 좀 정상화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외에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특히 많았는데 일부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30% 40%씩 올랐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매매량도 급감한 게 보이죠. 이번 분기만 집계된 게 마이너스 30%. 안 사요. 아무도 안 사고 있어요. 안 산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다들 안 팔거든요. 이게 US existing home sale 수치입니다. 올 초만 해도 지금 6.5 million 650만 가구 찍었다가 지금은 4.4 million home sold 실제 팔린 주택 수 신규 매물로 나온 거 말고 이미 실소유자가 있는 집들 existing homes는 이제 애초에 마켓에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기존 주택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수치이고 당연하죠. 사실 파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집을 왜 팔아? 그동안 너무 운 좋게 2% 3%대 모기지 받고 집 샀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완전히 꿀인 시대인데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팔면은 갈 데도 없거든요. 지금 와서 모기지 7% 8% 받고 딴 데 집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렌트도 엄청 올랐는데 렌트 한 40% 올랐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렌트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래서 렌트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수요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급도 없어지고 수요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택 시장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즘 미국 부동산 잘 안 나간다. 다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기사가 다뤘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하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은 맞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16년부터 가격 지수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올랐는데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원리이죠. 그만큼 통화량이 늘었잖아요. M2 supply. 시장에 풀린 돈이 올랐으니까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부채도 늘고 그만큼 집값도 오르고 근데 이제 그 통화를 줄이고 있으니까 상승이 그냥 끝난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좀 전제로 깔고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각각 이제 나라별 분위기도 다르고 각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이제 특히 본질적으로 정말 이 자산을 움직이는 제도, 이 정책들, 정부 정책들, 혹은 정부 정책들의 유무가 정말 다르죠. 한국은 지금 뭐 세금 감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 뭐 규제 지역 완화 이런 그동안 산발됐던 기존의 부동산 규제들을 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나 집값 자체가 너무 하락하는 것은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도의 정책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은 행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만한 거는 원래 없어요. 그냥 수요 공급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건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 크게 움직이는 거는 간접적으로 파월이죠. 파월. 금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눈치 보고 있다가 그냥 모기지를 확 올려버리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굳이 대통령 단에서 할 수 있는 건 미국 같은
같은 경우는 멀티패밀리,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타운하우스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쪽 공사 좀 더 촉진되도록 공급이 없던 지역들 위주로 그렇게 제도적인 거 도와주고 affordable housing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이 뭐 렌털 유닛 이런 비중을 좀 늘려준다던가 하는 정도가 있고, 한국처럼 뭐 정부에서 LTV니 뭐 우대금리 정책이니 재건축 규제 이런 거 손대는 거 상상도 할 수 없고, 재건축 재개발 물론 규제 있어요 미국도. 근데 그런 거는 각 지역별 지자체에서 허가받으면은 하는 거고, 뭐 아니면 뭐 많은 거고 그런 건데, 빚도 뭐 LTV 규제 이런 거 없고 그냥 은행들이 크레딧 따져가면서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뭐 규모의 담보대출 해주고 등급 신용 등급에 따라서 알아서 시장 논리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뭘 하고 있나, 지금 건설사들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정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됐던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부동산 PF 관련해서만 살펴보면 이번에 하도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여기서 자금난 해결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만들었네요. 여기 전체 사업장 대상 PF 보증 한도를 10조에서 15조 원으로 이제 5조 원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돈 다 어디서 어떻게 나온 돈일까 보면은 지금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한 4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1가구당 공사비가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 10조까지 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여기 정책에서 나왔던 5조 원 정도면은 뭔가 수도권은 아닌데 좀 지방 쪽 진짜로 지금 당장 자금 수요로 안 되면 공사비 없는 그런 데 위주로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한 5조가 아닐까 싶고, 사실 그것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저는 항상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서 분양 실적 저조하고 자금 조달 안 되고 이제 부채 감당할 유동성 부족해서 PF 대출 막힌 상황인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살려주고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할 거면,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이제 사업장별로 진짜 제대로 조사를 하고 뭐 리스크 요인들은 뭔지, 뭐 부실 여부 이런 거 제대로 따져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장에 자금 지원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이게 뭐 정부가 할 일인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어떻게 배분이 되나도 참 궁금하고, 사실은 시장 침체기라면 이런 부실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정리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크게 미분양 문제까지는 없는 나름 우량 사업장인데 시장 상황상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뭐 금리도 너무 높고 뭐 PF 대출 막히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좀 자금 조달 숨통을 틔워줘야 되니까 촉진책이나 규제를 풀어주거나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정책까지 나온 거 보면은 이들도 일단은 급한 불은 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집값 너무 떨어지는 거는 막아야겠고, 얘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옆집 하는 애서는 내년에 또 금리 올릴 거 뻔하고 다들 참 머리가 아픈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